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버스 차창에 손을 맞대는 두 사람. 80년대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려 89명의 한국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 4살 아들이 70이 넘어 92세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재미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협상에서 논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 6월 고위급 회담과 지난달 남북 통일 농구 행사 참석차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문제 담당자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지만 북한의 거절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전 부대변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봉 희망자 명단을 작성한다며 재미 한인은 국적으로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상봉 대상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11월 6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222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213석에 그쳐 민주당이 연방 하원 435석 중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론조사 오차 범위는 11석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여론조사 때보다 민주당이 더 약진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여성과 이민자, 젊은이 등 반트럼프 정서가 큰 유권자층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민주당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참여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스캔들 등 외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는 11월에 선거가 치러지는 의석은 35석이며 이 중 26석이 현재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 26석 가운데 10석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여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맞교환했습니다. 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관세로 오히려 양국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오늘 오전 0시 1분을 기해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반도체와 화학 제품, 플라스틱, 자동차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이번 관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이전 강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에 대해 취하는 보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23일 낮 12시 1분부터 16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정식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연료, 철강 제품, 자동차, 의료 장비 등 114개 품목을 관세 부과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청년 200만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는 고용 장벽에 마주한 시카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청년 기회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총 $200만 지원합니다.
지원금 중 100만 달러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 청년들의 직업 훈련을 돕는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지원해 젊은 노동자들이 전문 기술을 익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만 달러는 시카고 시립대학들과 함께 새로운 견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기초 수준의 기술직 직원을 찾는 고용주와 연수생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맥도날드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청년 4,000명의 고용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40명의 학생에게 비즈니스 준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위 수여자들은 맥도날드를 비롯한 레스토랑의 관리직을 보장받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 세계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200만 청년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탄력적인 금융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론킴 하원 의원은 주 재정서비스국 산하에 재정탄력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현재 이 법안은 주 하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와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탄력적 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화폐를 창출하고 지역 화폐 사용으로 생긴 유동 자금을 기초로 지역사회 관계망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을 위한 지원, 재정 문제 주제 워크숍 실시,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탄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급증하는 가계 부채로 무너지는 가정도 많다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단단하고 독립적인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CEO들의 평균 연봉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비해 300배 이상을 더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위 350개 기업의 CEO 연봉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비교한 결과 무려 312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이들 350개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1,890만 달러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17.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 내 직원들의 임금은 0.3%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가정당 중간소득은 5만 9천 달러였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CEO의 월급 액수 자체도 크게 높지만 상승폭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최근 40년 동안 1000%가량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CEO와 직원들의 연봉 격차는 지난 1965년에 20대 1, 89년에는 58대 1의 차이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270대 1로 올라섰으며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기업 대표와 직원들의 임금 격차는 그 차이가 클수록 임금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어 노동계는 매년 이 수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무허가 이삿짐 업체 20여 곳이 당국의 함정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의 바가지 요금과 횡포 등의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 단속을 펼쳐 뉴저지주 24개 업체, 뉴욕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에 대한 함정 단속을 전개했는데 경찰을 투입해 트럭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연방교통부 산하 연방운송회사 안전청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뉴저지주에서는 주로 버겐과 패세이 카운티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며 뉴욕시는 맨하튼,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업체들이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각각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의 고투 무빙 앤 스토리지는 지난 2016년에도 무면허로 적발된 바 있어 5,000달러의 가중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신미 밀러 주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면허를 강화하고 악덕 이삿짐 업주들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삿짐 업체들은 근로자 보상, 카고 책임보험, 대물보험, 건물 피해보험 등을 들어야 하며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증, 이사 면허 번호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주민들에게 이사 때에는 정확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보호국을 통해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신분 확인이 쉬워지고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시민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17세 이상의 외국 영주권자 또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 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